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 2경기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최정 구단 지난 16강전에서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까지 노려보겠다 목표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이 맥심 커피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그 역대 기록을 보면요. 조혜연 구단이 15회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요. 루이 구단이 4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 5회 대회에서는 대망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최정 구단은 이제 종종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루이 구단을 항상 꼽았는데요. 그 존경하는 기사인 루이 구단의 기록을 과연 이번에 최정 구단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최정 구단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도 또 궁금합니다. 자, 먼저 대국을 보기 앞서서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 대진표입니다. 자, 나현 구단이 박진솔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선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최정 구단하고 이지현 구단의 승자가 나현 구단하고 4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반대쪽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 신민준 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대결. 자, 한 치 앞도 모르는 팽팽한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현 구단이 3대 0으로 한 판도 내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매년 한 판씩 둬서요. 3번 모두 이지현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이 최정 구단이 이지현 구단을 만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역시 이제 초반부터 이지현 구단의 이 반면 운영에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그런 점에서 많이 해왔을 것 같고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최근 대국이었던 그 작년 12월 GS칼텍스배 예선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 경기를 보기 앞서서 두 기사의 대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초반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로 이지현 구단이 이렇게 협공을 한 장면이죠. 이제 이곳에 흑의 세력을 좀 의식한 협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양걸침을 했습니다. 양걸침을 이제 높게 했고요. 물론 낮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최정 구단의 선택은 높게였습니다. 붙여갖고 상용의 수법이죠. 여기서 이제 밀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붙였습니다. 3-3을 들어갔고 끊어서 이 수순 자체가 굉장히 그 흑백 모두 좀 기묘하게 들어가야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정석의 형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보통의 그 일반적인 이제 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돼서는 백이 좀 괜찮게 초반을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애초에 협공을 했던 것은 이 모양을 전개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두터워지면서 자연적으로 견제가 됐고, 오히려 백이 왔을 때 압박까지 되는 효과가 지금 이 정석 선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정 구단이 조금 실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흔하게 두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백이 막았을 때 이곳 잡지 않고 여기서는 조금 초반에 때이르지만 비상수단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오히려 백이 유리한 정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변화를 꾀했어야 했군요. 여기서 이제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건데요. 그때 맞게 되면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잡으면 큰 의미 없죠. 여기를 이제 잡고 둘 때 두 점머리를 두드린 거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흑의 약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백의 돌들을 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했고요. 이렇게 됐다면 먹기워서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흑도 뭔가 이어서 이 한 점을 좀 압박하는 형태로 계속 초반을 운영했다면 이것이 좀 일관성 있게 가는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갔어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일반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두고 이 진행이 돼서는 초반 백이 좀
쉽게 풀린 모습이고요. 양걸침을 했습니다. 이곳을 하자 붙였고 다시 한번 정석의 형태가 나옵니다. 입구자로 뒀고요. 붙였습니다. 젖히고 이렇게 될 때 실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었어요. 사실 있는 수는 이 형태에서 정석이죠. 당연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이제 흙은 이 배석을 좀 볼 필요가 있었고요. 네.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오. 지금은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아, 지금 이 반대편에 흙의 두터움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에 두터움이 있고 흙돌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 이수였고요. 끊어가고 둘 때 이제 100도 이한 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흙이 늘어든 수가 100의 안형을 뺏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단수 치고 둘 때 이어서 두면 흙도 계속 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이곳을 살리게 되면 이 석점과 이곳 백 양쪽을 타개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모습이고요. 단순히 늘어두게 되면 계속 밀어 올립니다. 젖히면 단수 치고 끊어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요. 계속 밀어가요. 밀어가게 되는 순간에 이 벽 때문에 백이 굉장히 답답해지게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조금 더 백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실전에 이제 당연하다고 봤던 있는 수가 나오면서 국면은 백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젖히는 교환을 하고 압박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니까요. 뭔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백이 타게 된 모습이고요. 이곳을 들었고 여기서도 백이 한번 이곳을 민 다음에 끊어두고 중앙을 정리하는 이 지금 수순 자체가 딱 기민했어요. 그러고서 지키는 타이밍이 왔죠. 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흙이 실전에는 끼워서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뭔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큰 득을 본 것이 없는 모습이죠. 이 끼움수로도 역시 붙여가서 흙의 안형을 차지하고 집이 실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두 점 자체가 이곳에 오더라도 약간 아래쪽이 좀 비어있는 느낌인데요. 실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변이 굳어졌죠. 좀 전반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실전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돼서는 네. 이거는 분명 백이 굉장한 우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뭔가 흙이 이 이지원 구단의 초반 운영에 맞춰서 굉장히 좀 느슨하게 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오늘 바둑의 역시 관전 포인트는 최정 구단은 초반부터 이지원 구단을 좀 압박을 해서 이지원 구단의 그 반면 운영을 조금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최정 구단은 이지연 구단의 장점이 발휘되기 전에 이 초반부터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대국에서는 두 기사 어떤 내용을 펼쳐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 2경기입니다.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 두 기사 대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최정 구단입니다. 2018년 1월 제22기 하림배 여자 국수전에서 김채영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9승 10패 대국수 굉장히 많고요. 성적 자체는 아직 5할이 안 되는데 글쎄요, 올해 이제 성적만 보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부진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구단입니다. 2018년 7월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내 프로 토너먼트 변상일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3대 0으로 크게 앞서 있고요. 네, 이지연 구단은 기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죠. 네. 랭킹도 10위로서 지금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6개월 연속 이 10위권을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지연 구단이 이제 좋아하는 포석으로 초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모가구 이 한 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최정 구단이 이렇게 두자 걸쳐가자 먼저 걸쳐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약간 배석이랑 흑백은 다르긴 하지만 16강전에서 이지연 구단이 홍미표 구단하고 뒀을 때 이런 진행이 나왔고요.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들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침착하게 받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지연 구단이 최근에 제가 기보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더라고요. 의도는 무엇일까요? 베개 형태를 아예 중복으로 만들겠다. 그런 네, 뜻일까요? 받아주면 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반발을 뭔가 하게 되면 들어가서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이미 견고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 교환 자체가 하나 들어가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서 네. 뭐 나중에 또 늘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넣은 다음에 또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곳을 갔을 때 백이 받아주는 것은 조금 내키지 않고요. 근데 글쎄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둔 바둑이요. 예,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지연 구단이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또 연구를 했겠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네. 안 둘 겁니다. 최근에 네. 막 두어진 수법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등장하지 않을 네. 수도 있습니다. 안 둔다면요. 3-3을 들어가고 무난하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두네요. 네. 여기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둘 때 이제 백의 여러 가지 대응책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연 구단은 그 길을 가지 않았고요. 오늘은 무난하게 두어갑니다. 여기서는 뭐 느는 것이 보통이고요. 실리로만 본다면 여기를 젖히고 두는 판단도 있어요. 근데 이제 늘었을 때 일단은 흑돌이 좀 먼저 뻗어나간 느낌이라서 웬만한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냥 네. 늘어둡니다.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초반은 그냥 뭐 서로 네. 아주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압박을 하죠. 네. 그 자리는 이곳의 백이 좀 두텁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오면 바로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지금 아래쪽도 흙이 이 사선으로 네. 높게 굳힌 장면이기 때문에 날일자로 걸쳐갈 수 있는 방향이 이 아래쪽에서도 하나가 네. 더 있었는데 여기보다는 위쪽이 조금 더 열다는 판단이죠. 이 형태가요. 네. 이제 흙은 여기서 백이 다음에 이 두 칸 벌린 자리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입니다. 좀 압박을 한 다음에 한 칸까지도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벌림을 방어하는 의미에서는 여기를 가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최근 유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또 안 두기 시작했어요, 이수를. 그런가요? 네. 원래 이제 유행을 했을 때가 좀 있었는데 네. 여기를 오면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근데 유행을 좀 지났는데 이지연 구단이 다시 좀 들고 나옵니다. 네. 역시 이제 뜻은 두 가지가 있죠. 귀를 지키면서 이렇게 머리를 흙이 이제 뻗어 나오게 되면 이 모양을 좀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삭감도 하고 네. 멀리서 귀를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고요. 변쪽을 백한테 뺏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백이 입구자나 아니면 늘거나 이 형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가장 간명하게 두고서 한 3칸 정도 벌리면 네.
굉장히 무난하고요. 백은 이제 변을 차지해서 이 결과도 사실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변화가 적은 네. 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입구자도 사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구자나 뭐 넣는 것 네,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 붙이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아예 안 손을 받습니까? 돌렸네요. 귀가 좀 비어 있긴 한데 만약 흙이 계속 둔다면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여기는 뭐 붙이는 정도겠죠. 네. 그러면 역시 세 칸을 전개하고요. 이지연 구단은 이 붙이는 것이 조금 아깝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가요? 귀를 지키긴 했지만 이 변을 좀 당해서 이 교환을 생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손을 돌리고 3-3 진입하면서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3-3을 들어가자 이제 늘어서 좀 간명하게 처리했고요. 날일자로 실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둘 수 있는 자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여기죠. 이 석점과 이 구침의 중심이 되는 이 자리가 네. 가장 좋은 곳입니다. 큰 그런데 자리로 보면 여기인데 지금 계속 힘있게 밀어가는 이 자리는 역시 최정구단다운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좌상귀도 아니고 좌변도 아니고 이 중앙 쪽을 향해서 밀어갔는데요. 네. 두 턴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역시 이제 안 두게 되면 두 점머리가 워낙 아프니까요. 네. 계속 여기를 좀 받아달라는 의미고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또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는 3칸 정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올 수 있죠. 굉장히 이 간격이 좋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 초반이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백이 굉장히 무난하고 출발이 좋게 지금 포석이 짜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위쪽도 단단하고요. 이 단단함이 이 변의 집이 확정가에다가 이 중앙은 사실 이제 발전성이라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이런 데를 밀어갔을 때 안 받고 여기를 당하게 되면 굉장한 세력으로 변해요. 애초에 흙도 붙이고 넣은 이유가 이 상변의 백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계속 받아둬야 되는 걸까요? 받기는 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밀리는 게 좀 아파서요. 지금 여기를 이지연 구단도 뺏기게 되면 지금 그렇게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장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두 텀을 통해서 이 날일자까지 넓게 걸치면서 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흙이 이 중앙 쪽을 늘어가면서 이 백의 상변 모양 엷어지는 건 없는 건가요? 여기가 워낙 견고하게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여기를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뿐이거든요.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붙이고 한 칸 뛰어야 되는데 네. 붙여도 중요한 이 한 점을 살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젖히고 나와도 끼우게 되면. 그래서 백한테 심지어 타격을 주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네. 자, 이지영 구단도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3번 밀리는 게 아픈 거죠. 그렇다고 두 점머리를 두드리기에는 끊겼을 때도 굉장히 서로 두 점머리를 두드린 결과지만 뭔가 백은 염려할 것이 없는데 흙은 이 귀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똑같은 형태이지만 네. 힘은 백이 가지고 있는 거군요. 지금 조금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의도대로 두자니 좀 당한 것 같고 반발을 하자니 조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두 기사가 이번 이제 맥심커피배에서 8강 무대에서 만났는데요. 2018년도 이제 용성전에서 제1회 용성전에서도 8강 무대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이지현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4강에 진출을 했죠. 이제 8강이란 무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판을 이기게 되면 바로 4강이고 이제 4강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승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렇죠. 우승을 꿈꿀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네. 이 8강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8강전에서 떨어지면 뭔가 좀 두 판을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은 상태에서 내년을 기약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강전 두 기사의 만남인데 최정 구단이 오늘은 좀 단단히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두 기사 모두 이번 맥심커피배 두 번째 출전입니다. 이지현 구단은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대회에서는 16강까지 올랐습니다. 김지석 구단에게 패했고요. 최정 구단은 아쉽게도 32강전에서 홍민표 구단에게 패하면서 1회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기사 모두 최고 성적을 이번 대회에서 올렸는데 네. 더 욕심이 나겠죠. 그럼요. 지금 오늘 대국만 이기면 이제 4강이거든요. 네. 이제 단번에 이제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고지로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 자, 이거 못 두고 있어요. 이지현 구단이. 초반에 이지현 구단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지금 글쎄요. 뭔가 좀 백이 약간이라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바둑에서도 그 박진솔 구단하고 나영 구단의 대결인데 이 초반이 진행되고 중반으로 넘어갈 시기까지 박진솔 구단이 사실 크게 잘못 둔 것은 없었는데 뭔가 바둑은 나영 구단이 굉장히 편하게 흘러갔어요. 네. 오늘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최정 구단이 좀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바둑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역시 이 잘못 둔 것이 없는데도 뭔가 이 포석 자체가 조금 상대한테 편하게 좀 우세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게 바둑이거든요. 프로 사이에서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네. 흙을 지었을 때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흙 쪽에서. 네. 예. 흙 쪽에서 백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약간 바둑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초반에 보이는 거고요. 날일자행만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비틀어 갔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일감으로 떠오르는 획마법은 아니에요. 네, 최정 구단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뭐 단순히 뭐 한 칸을 뛰거나 늘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또 밀려요. 네. 이지현 구단은 한 번 더 밀리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늘게 되면 이거는 여기 흑돌하고 백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두 점 머리를 두드릴 수 없거든요. 이미 이 상태로 뭔가 돌의 효율상 네. 흑이 좀 득을 본 모습이고요. 백도 여기를 가만히 늘어주기는 좀 발이 느리죠. 이 행마는 보면 볼수록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번뜩이는 수가 되겠군요. 이 수를 네. 실전에 두기 위해서 이지현 구단이 생각을 좀 많이 했군요. 여기서 뭐 이곳이 없더라도 이 자리는 항상 좋은 곳입니다. 네. 네, 네. 갔죠. 두 점만을 그때 두드리면요. 젖히고요. 여기를 2단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이것을 뻗어나와가지고 이 위쪽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두 점머리를 사실 두드려도요. 그냥 둔 다음에 느는 정도예요. 두텁긴 하지만 역시 백이 또 손 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네. 그래서 또 뭐 당장 두지 않고요. 이곳 다음으로 큰 자리인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다음에 역시 이제 두 칸으로 또 압박을 하게 되면 계속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좌변은 백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하변은 흑이 가져갑니다. 이제 이런 곳을 백이 먼저 둔다면 한번 붙여보고요.
응수를 타진하는 거죠. 찝을지, 뭐 늘지, 네. 젖힐지요. 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 교환을 젖혀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만 두고서 뭐 이런 식으로 벌려두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법이에요. 흙이 두 칸을 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으니까요. 한 10집 정도의 집을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했죠. 근데 조금 그 벌리는 자세가 이미 흙이 와 있는 상태에서 두기 때문에 조금 좁은 느낌은 있죠. 네. 안정적이지만 조금 좁고요. 네. 1립 2전, 2립 3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세력이라면은 좀 더 넓게 벌리고 싶은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흙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갈 수가 없고요. 이 정도인데요. 이거는 뭐 좋은 자리지만 지금 타이밍에 둘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이제 큰 자리가 정리가 되면 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 수 있는 곳은 이런 곳에 날일자, 중앙을 좀 의식한다면 여기 날일자도 충분히 둘만 하겠고요. 3-3을 이제 들어가는 작전인데요. 흙이 막지 않았으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뭐 이곳에 큰 자리를 두느냐, 두 가지의 선택이 일단은 가장 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 좌상귀도 두어지다가 마른 장면이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3-3 진입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네, 여긴 지금 완전히 지금 비어 있어요. 귀가 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게 되면 백이 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백이 귀를 완전히 도려내게 된다면은 혹시 흙이 곤마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를 들어갔을 때 잘 봐야 될 것은 귀를 분명 얻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 뭔가 늘거나 하고 넘어갈 때 이런 데를 침투를 당해서 변을 조금 흙한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네.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변이 깨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최정구단은 위와 아래 중에 이곳을 선택했고요. 역시 날일자는 실리적인 수고, 이 위쪽의 날일자는 조금 중앙을 중시한 수법입니다. 네. 이 날일자가 크긴 하지만 날일자를 오면 흙이 붙이고 늘었을 때 중앙을 자연스럽게 좀 뺏기는 이 흐름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은 아래쪽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신의 모양은 좀 눌린 형태가 되게 되고 또 흙의 형태는 더욱더 풍부한 네. 형태가 되겠네요. 여긴 다음에 날일자를 가게 되면 일단 모양 자체가 굉장히 백이 화려하죠. 그리고 뭔가 좀 활발합니다. 그 귀구침을 하긴 했지만 약간 둘러싸인 느낌이죠. 네. 여섯, 일곱, 이지현 구단 추격기 시작이 되었고요. 네, 밀었고요. 늘 때 받아주면 무난해요. 딱 연결이 되면서 이 완전한 집을 차지를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나 가고요. 네. 이제 이곳을 왔기 때문에 아래쪽은 흙한테 당합니다. 막으면 날일자로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 초반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 서로 간명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 진행되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 2경기 최정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 초반 포석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이 교환을 하나 해두었네요. 아, 네. 여기를 날짜가 보통 그냥 막는 건데요.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하네요. 조금 악수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끊어져 봤을 때 또 이런 걸 좀 본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이거 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귀에서 살기가 좀 어려워서요. 날짜를 갔을 때도요. 나중에 밀어간다면 흙이 늘까봐 뭐 그런 그랬을까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은 안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흙이 두고 난 다음에 흙이 이제 역으로 하면 이렇게 받아줘서요. 그 다음에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지만 끊는 것을 보면서 귀 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서 보통은 흙도 잘 안 해요. 네. 네. 최정구단은 먼저 했고요. 손을 이 교환을 돌리고요. 먼저 하니까 네. 다음에 압박을 하는 것이 조금 이 통렬함이 덜해요. 흙이 더 단단해졌기 네, 역시 이 때문에요. 교환은 조금 악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흙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네, 두 칸을 벌렸죠.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 압박이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뭔가 여기서 최정구단의 이 교환 하나는 글쎄요. 좀 하나, 약간 흙을 좀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그 행마는 하나하나가 다 힘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두텁게 두는데요. 네. 글쎄요. 여기 악수를 해놓으니까 다음에 한 칸을 띄워도 전혀 영향력이 없고요. 두텁긴 하지만 백이 조금 발이 느려 보이는데요. 제가 약간 백이 좀 초반에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30초. 아주 미세한 편안함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섯, 일곱. 두텁다, 힘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은 발이 느리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발이 느렸습니다. 네. 뭔가 오히려 지금 흙돌이 굉장히 좋은 곳에 발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요. 한 번 더 손을 빼네요. 글쎄요. 석점 괜찮은 건가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네. 이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에서요. 근데 흙돌이 빠져나와 있어서 베개 모양을 키우는 걸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네. 오로지 우변의 흙의 형태를 방해하는 정도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글쎄요. 이 석점이 좀 신경이 쓰이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자, 바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형태 판단을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요. 20집이 조금 약해요. 한 집으로 본다면 한 17집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은 20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정확히 여기를 몇 집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25집은 좀 약한 것 같고 20집에서 25집 정도 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합쳐서 대략 40집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셋, 확정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40집인데요. 흙은 여기가 10집이 두텁고 합쳐서 20집, 여기도 10집 두텁죠. 30집. 이곳은 아직까지 뭐 한 10집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공격을 하다 보면 10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흙이 이제 확정가 40집은 만들어졌어요. 지금 집만 보면 40집, 40집인데 백의 이 돌들이 계속 미생으로 좀 몰릴 것 같거든요. 주도권은 오히려 이제는 흙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건 확실히 지금 흙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라서 백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흙의 행마가 기분 좋은 경쾌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나가지 않을 수 없죠. 다음에 이 날짜 나가게 되면 여덟. 굉장히 답답하니까요. 나갈 수밖에 없고 흙도 계속 뭘까요? 이제 뭐 한 칸을 띄면 무난하긴 한데요. 백도 이제 한 칸 뛸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강력하게 둘지 아니면 온건하게 둘지를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더욱 강력하게 두어간다면 어느 행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날일자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가서 더 압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공격의 실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더 더 간다고 해서 이제 공격이 번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가서 그 다음에 한 수를 더 지켜야 된다면 오히려 그 부근에서의 돌의 효율이 좀 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흑은 여기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으로 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지은 구단의 시선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곳을 어느 타이밍에 막느냐? 네. 뭐 예를 들어 이 약간의 악수를 하고서 귀를 득본 다음에 지키게 되면 귀가 꽤 커지긴 하거든요. 아 근데 위로 아예 활용을 하네요. 네. 역시 이렇게 둬서 한 점을 그냥 쉽게 내어주는 것은 중앙 방면으로 너무 악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역시 이제 제가 초반에 예상을 했던 그 자리가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오네요. 네. 하지만, 받아주면 네. 자체로 득이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에 또 눌러갔을 때 이런 자리도 선수고 계속 뭔가 흑이 좀 중앙 쪽으로 득을 볼 수 있겠죠. 붙여갔습니다. 흑은 이제 늘어가는 것을 선수로 할 수도 있겠고 붙여가서 젖히면 끼워있는 자리가 백이 워낙 아파요. 그래서 네. 붙이게 되면 백은 끼워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흑이 이제 손을 빼는 결과가 되겠죠. 조금 더 발빠르게 둘 것이냐 아니면 두텁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네. 차이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시선이 일곱, 아래쪽으로 여덟. 향했는데요. 두 개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네. 붙여서 뒀고요. 뭐 늘던 붙이던 하고 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두게 되면 이 후치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끼워 있고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단순히 귀를 지키는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꽉 이어두었고요. 자, 우선 베개 형태를 조금 눌러놓고 자, 발전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미리 차단을 했습니다. 네, 흑돌이 이제 위쪽으로 좀 활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아래쪽의 백을 좀 공격을 했을 때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가 여섯, 이 바둑의 중요한 기로입니다. 여덟. 귀를 단순히 지킬지, 귀를 지키네요. 역시 이제 이지현 구단 스타일에 맞게 일단 차분하게 지켜둘 거 지켜두고 후위를 도모합니다. 정말 이 포석이 너무 사이좋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은 여기서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 실리적인 면만 본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두지 않으면 흑이 두 칸 띄었을 때 여기가 그래도 다섯, 넘어가는 형태로 꽤 큰 자리거든요. 네. 여덟, 아홉. 실리로만 본다면 여기가 4번 남았습니다. 큰 자리고 음, 조금 글쎄요, 뭐 중앙을 두텁게 둔다면 뭐 날일자나 희구차는 조금 느려 보이는데 두텁긴 하지만 좀 느려 보이고요. 네. 뭐 이곳을 차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여기 위쪽 양쪽을 보는 30초. 약점을 보면서 흑의 모양에 셋, 좀 급소되는 형태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속으로 세 번 2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를 날일자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뻗어나온 5점을 응원하는 것도 크지만 이렇게 위로 눌러서 퇴로를 막아놓으면 일단 흙이 뻗어나갈 수가 없죠. 그럼 위쪽은 백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급소를 갔을 때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나 하나, 이런 붙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네. 건너붙여서 끼는 맛이 좀 있어요. 일곱, 날일자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흙으로서는 좀 아픈 곳인데요. 네. 자, 한 한 칸이요. 칸이요. 네. 이것도 역시 흙의 약점을 노리는 수인 건가요? 아, 두텁긴 한데 방향이 좋은 방향. 아, 이것도 두터운 자리인가요? 어차피 이곳으로 왔을 때 최정구단은 이런 식으로 2단 젖히거나 가만히 아. 늘어두는 것도 좋은 자리라고 본 것 같아요. 네. 30초. 뭐 한 수의 가치는 음.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아. 한 칸이 좋은 자리죠. 여기도 두고 싶었고 이 자리도 뭐 최정구단은 네,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겠죠. 예. 네. 자, 대세점의 자리 흙이 차지를 했고요. 이제 백은 여기를 보통은 두긴 둬야 되는데 안 두고 버티는 것은 일단 당해서 잡히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30초. 좀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둘, 셋, 뭐 한 칸이든 뭐 지금 아래쪽으로 일단은 아. 두네요.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한 선수 교환이고요. 호구치면 어차피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 안쪽에서는 조금 이제 안형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양이고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여기는, 너무 아픕니다. 네. 이제 받고 나서 하나, 흙의 선택이 어디일지 조금 궁금한데요. 넷, 다섯, 여섯, 타계의 수순. 오히려 이제 네. 조금이라도 변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은 여기보다는 집으로 이곳이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건 이후의 진행을 좀 보긴 봐야 돼요. 뭐 여기를 왔다고 해서 꼭 이곳의 집을 흙집 짓는 것을 봉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것은 왜냐하면 다시 두게 되면 어느 정도 삼선 쪽에서 집이 나요. 그래서 둘, 이 이후의 다시. 처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이 얼마나 날지는요. 일곱, 여덟, 교환을 하나 해놓고요. 네, 거기는 이제 이거 하나만 해두는 겁니다. 안 두게 되면 이제 백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끊어잡는 것은 후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 해두는 것이 손해는 없고요. 네. 이곳이 이제 상황 봐서는 흙이 늘고 막을 때 이거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느는 것을 당장은 안 받아주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냥 젖히는 교환을 하고 손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지영 구단은 여기를 일곱, 뭔가 여덟, 조금 더 압박을 할지, 지금 아. 보이네요. 역시 큰 자리가 네요. 큰 자리로만 보면 이 한 칸 둘 때부터 여기도 좋은 곳이었죠. 네. 왜냐면 다음에 끊어잡는 게 더 선수거든요. 이제는 붙이는 게 통렬합니다. 백에게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백도 이 상황에서는 뭔가 중앙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이 뛰어두고 두 칸의 이 자리 자체가 삼선 쪽으로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눌러가야죠. 네.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흙에 좀 열붐을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칸이 띄어져 있고 중앙이 비어 있기 때문에 흙은 안쪽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중앙으로 나갑니다. 뭐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뭐 두 칸을 가거나 눈목자를 가거나 뭐 일단은 중앙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지연 구단은 하나, 지금 보니까요 위에 뛰어 있죠. 여기 날일자까지 볼 것 같은데요. 어. 이지연 구단 최근의 스타일로 보면 네. 이 날일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남았습니다. 이지영 구단이 이 자신의 남아있는 출기 횟수를 확인했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날일자가 부담스러운 거는 붙이고 여기 둘 때 호구가 선수가 된다는 점. 이게 약간 이제 흙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이것이 좀 견디기 어렵다고 보면 그냥 한 칸 정도로 중앙을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반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넷, 일단 다섯, 여섯, 가장 먼저 반발을 일곱, 떠올렸을 거예요. 여덟, 여기서는. 아홉, 굉장히 침착한 수를 뒀고요. 네.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 이 백의 열분까지 노리는 걸까요? 네, 여기를요. 이렇게 되면 이 백이 온 자리에서 흑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자리를 압박을 해왔을 때 받으면 두고 둘 때 뭐 이런데 나오거나 뭐 이 교환을 안 해도 그냥 건너붙이는 거 정도는 오면 바로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둘, 셋, 넷, 흑이 끊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뒀을 때도 단순히 위를 지켜서요. 뚫리더라도 그냥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돼요. 넘어갈 수 있죠. 비상수단이 네. 남아있네요. 분명히 이곳으로만 봐서는 뚫리긴 했지만 네. 이 넘어갔을 때의 좋은 점은 백의 안형이 조금 더 파워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날일자를 갔을 때 이 형태가 여기 와 있어도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이제 이 백돌 뻗어나온 이 돌들에 좀 응원을 하고 있는 수가 있으죠. 공격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것이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도 흑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행마가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늘어두는 것이고요. 네. 30초. 아주 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있는 것도 있어요. 셋,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을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여기를 한번 나오고요. 네.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이어져 있을 때는 있는 거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냥 공배를 채우는 느낌인데 이 전체를 공배를 채워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으면 그 다음에 끊는 게 있거든요. 붙여도 치받을 때 막으면 두 점이 잡히는 이 큰 수가 남아 있고요. 네.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나와서 석점을 받아야 되는데 30초. 밀고 한 칸 뛰게 되면 살아갈 수 있죠. 네. 셋, 그래서 지금은 다섯, 여섯, 충분히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은 배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재영 구단도 변칙적으로 연결을 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있는 수가 정수 같아요. 네. 여기 끊기는 게 백으로서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최정 구단도 붙였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수를 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받아둬야 될까요? 사실 30초. 하나, 초반에 이런 모양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날일자로 가고 막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이 모양이 조금 생소한데요. 지금 오늘 좀 공부가 되는 이유는 요즘 많이 두는 이런 형태로 두고 날일자 두고 붙이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정수네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날일자 다음에 이 붙이는 교환을 백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붙이는 수의 가치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예전처럼 그냥 하면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30초. 오늘 좀 하나 배워가네요. 셋, 자, 오늘은 새로운 형태가 다섯,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곱, 수법까지 여덟, 배웠습니다. 아홉. 네, 지금 뚫어가죠? 네. 좀 집으로 봤을 때 좀 악수네요. 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막지도 못하는군요. 막으면 끊겨가지고요. 네. 위쪽도 사실 지금 위쪽 끊는 것도 있고 뭐 여기 끊기게 되면 전체가 백이 좀 공배가 많이 차여서 네. 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 수는 이제 뭐 사실 백이 이었을 때 큰 자리긴 하지만 뭔가 위쪽을 하나, 좀 노려볼 수 있는 장면에서 좀 네. 싱거운 느낌이 들기도 다섯, 하는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아래쪽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이지현 구단은 전혀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섰어요. 네. 집으로도 네.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이곳의 집이요. 20집이 났어요. 30집 네 확보가 됐고요. 여기도 특별한 수가 나지 않는다면 25집 정도 났어요. 55이죠. 65집은 확정가예요. 100은 이곳이 20집이 조금 두텁고요. 여기가요. 몇 집이나 이를 들어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면 5, 6, 30집이에요. 7, 8, 9. 지금 100이 두터움은 있지만 집으로 흙이 꽤 우세한 것 같은데요. 예, 이 바둑은 지금 흙이 좋아요. 네.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은 가지고 있는 두터움을 집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꽉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제 끊기는 걸 막았죠. 네. 늘게 되면 끊는 게 남아 있고요. 치받게 돼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데를 또 받았을 때도 여기가 약점이 남아서 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연결이 네. 되는 장면입니까? 다섯, 뭐 예를 들어 여섯,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여덟. 지금 두죠. 당장 두는군요. 여기를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게 확실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밀어도 들여다보고요. 뚫으면 이어서, 어, 이으면 네. 끊어서, 이을 때 입구자로 나가면 다 잡혔죠. 음, 이 넉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들여다보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아예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 둘 때 여길 이으면요. 또 여차하면 막아요. 30초. 밀면 하나, 젖혀두고 둘, 셋, 지켜버리면 그만입니다. 넷, 지금 받았어요. 아, 네. 뭐 자체로도 집으로 큰 집으로도 자리예요. 예. 네, 역할을 하는 자리죠. 이전 구단은 이제 중앙을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두지 않으면 대기 한 이 정도 자리에 오는 것도 좋은 곳이에요. 집이 어느 정도는 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두 칸 정도는 좋은 자리 같은데요. 뭐 아, 뚜벅뚜벅 한 칸으로 나갑니다. 네. 굉장히 바둑을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둔다는 것은요. 그 방향으로 계속 두어 간다면 이 위쪽에 끊어가는 약점도 다시 노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여기는 날일자로 인해서 뭐 특별하게 노릴 건 없고요. 이곳이 이제 끊었을 때 항상 붙여야 되고 치받으면 넘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다. 네. 여덟, 아홉. 그랬을 때 역시 이제 밀고서 한 칸 뛰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끊는 것을 방비하면서 집을 지켰습니다. 네. 여기서는 흑도 이런 자리는 지금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이지연 구단의 시선도 넷, 자, 고개가 다섯, 숙여졌어요. 뭔가 받아주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자리예요. 날일자. 더 강하게 두네요. 결국 날일자로 칼을 뽑네요. 그러고 보니까 빈상각으로 꽉 막아두는 수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중앙에 한 칸까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네, 훨씬 두터워졌어요. 네. 지금은 사실 그냥 뭐 이 정도면 완벽한 두터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를 붙였을 때 이 약점이 있거든요. 여기 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요. 그냥 늘고서 이게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요. 하나, 조금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 칸 뛰게 되면요. 밀고 나가요. 근데 흑도 이거는 좀 떨리나요? 부담스러운데요. 백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글쎄요, 지금 붙여왔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좀 궁금한데요.
이재영 구단 스타일이 뭐 물러서는 기풍이 아니에요 요즘에요. 그래서 최대한 뭐 챙길 건 다 챙기고서 여섯, 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여덟, 한번 쳤네요. 중앙을 선택하고 이 아래쪽 뚫리는 것을 허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악수예요. 그래서 막아도 그냥 뭐 손 빼도 이제 잡힐 돌은 아니고요.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중앙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교환이 악수란 얘기예요. 그냥 두게 되면 30초. 이제는 바로 끼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보류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받아주면 그때 둬도 늦지 않아요. 이 교환 한 방이 득이 됐습니다. 네.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흑에게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은 사실 여기를 잡는 것은 글쎄요, 뭐 집으로 하나, 확실하게 둘, 확정가를 만드는 의미는 있는데 네. 약간 좀 당해서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냉정, 그래도 집 짓는 쪽으로 가네요. 이거는 지금 확정가로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네. 한 발 더 갔습니다. 붙여서 처리를 하고요. 뭔가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수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딱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확실히 안 돼요. 하나, 둘, 뭔가 이런 거를 셋, 단수 네, 치는 게 선수고 다섯, 그 선수를 하지 않고 이런 데를 붙여도 뭔가 다음에 느는 게 통렬해서요. 네. 받아주면 여기 안 받아도 되죠. 네, 그런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안쪽으로 늘어서 다음에 끊는 것을 보고 있죠. 찝는 게 선수지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어려워요. 단수 치면 늘어서 쌍립 쓰게 되면 치고 막아서 이건 오히려 수상전이 백이 불리하죠. 네. 내수 대 세수입니다. 여기 끊기는 게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킨 겁니다. 네. 이렇게 늘면서 여기를 지키고 또 다음에 여기를 또 밀고 부분적으로는 젖혔을 때도 끊기가 쉽지 않죠. 단수 치고 또 반대편으로 젖힐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백이 지금 두어가는 구슬을 방비하면서 이 아래쪽을 연결하려고 이 한 칸 사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기요. 네, 예, 이거 좀 어떨까요? 일곱, 굉장히 냉정한 수예요. 이렇게 두고 넘어가는 거죠. 참아 두기는 쉽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뭐 양쪽을 다 지키는 의미에서는 뭐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제 형세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 연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손해가 없죠. 큰 자리입니다. 네. 이 우하기, 이 101점을 끊어서 잡은 수도 그렇고요. 지금 이은수도 그렇고 굉장히 냉정 침착하면서 집으로 큰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전 구단이 가장 잘 두는 분야죠. 네. 예. 냉정, 침착,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 후반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정교함이 더해지는 기사입니다. 하나, 물론 뭐 셋, 최정 구단도 최근에 다섯, 종반 끝내기가 워낙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오늘 바둑이 만약에 미세한 흐름으로 끝까지 간다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확실히 이전 구단이 바둑이 좋습니다. 최정 구단 집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형세인 것 같은데요. 최정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8강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나현 구단의 상대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이지영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제 끝내기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 최정구단이 여기를 하나 선수했고요. 네. 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곳도 선수했고요. 늘어서 받았습니다. 30초. 하나, 지금은 모양이 정말 정교한 끝내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열. 쫄기 하나를 보내네요. 지금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자리보다는 전반적으로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이 한 집, 반집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형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이 자리만 선수가 되면 이렇게 가서 연결이 좋은데 깔끔하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셋.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계속 선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둘 때 여덟. 교환하고 둘 때 붙이면 다음에 늘었을 때 이 날짜가 와 있더라도 나와 끊는 것 받으면 위쪽 끊는 것 맛보기가 돼서 네. 끊겨요. 최정 구단도 들여다보는 것은 선수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꼬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수가 정수죠. 둘 때 두면 끊어도 여기는 뭐 단수 치고 젖힐 수도 있고요. 네. 교환을 생략을 하고 그냥 붙여도 흙이 좀 응수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다른 곳은 석점이 잡히고요. 빈 삼각 두면 또 나가고요. 셋. 뭐 굉장히 괴롭죠. 음. 끊으면 이어서 오히려 잡힙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힐 때 흙은 지금 이렇게 두는 게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럼 백도 연결을 하고요. 연결하면 이거 잡는 것도 굉장히 역끝내기로 크거든요. 그 전에 뭐 이교환은 뭐 안 해도 괜찮겠네요. 예. 아니죠. 혹시 이런데 찝혀가지고 30초. 여기를 잡아도 둘. 뭔가 선수를 끊기고 중앙을 잡히면 굉장히 크죠. 바꿔치기요. 뭔가 하긴 해야겠네요. 네. 여덟. 아홉. 네, 뒀고요. 백은 여기를 이어야 돼요. 지금 이곳은 위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흙은 이 교환을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역으로 찝혀서 이곳으로 끊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근데 막상 이렇게 둬서 뭐 생각보다 중앙에 크게 당하는 것이 없으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안 해두는 게 좋은 건지 네. 해두는 게 좋은 건지. 10초. 하나. 근데 여기를 찝었을 때 단수 치고 네. 막상 이렇게 별것이 여섯. 없다면 여섯. 흙이 안 해두는 편이 일곱. 여덟. 나아 보이네요. 아홉. 시간이 연장이고요. 보통은 이런 자리는 찝히고 이런 악수를 해줘야 되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양이 묘하게 백도 좀 빈삼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이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 이지영 구단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큰 자리예요. 있고 뭐 이렇게 두면 자체로 흙이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넘어갔을 때 보면 여기가 있는 것 자체가 셋. 넷. 자체로 한 8집 가까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하네요. 이 교환은 굉장히 좀 미묘해요. 안 해도 됐을 것 같고 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의 그 감각을 따라가는 거죠. 네. 예, 하는 겁니다. 따내는 것까지 다 교환을 하나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뻔 없나요? 안 날 것 같아요. 이제는 됐군요. 네, 여기 잡죠. 네. 이 자리가 보기보다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를 잡아서요. 흙집이 이곳이 개발해보죠. 15, 20, 30, 하나, 42, 50,
7집 정도? 하나, 둘, 거의 이런 집이네요. 이런 집이면 100이 이곳이요. 30집 30집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30집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뭐 흑돌이 여기 또 오게 되면 위쪽도 걸려 있고 해서 30집 보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집만 보면 30집이 채 안 되거든요. 아, 생각보다 많이 안 그러면 나군요. 지금 60집이 확정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60집이 안 나요. 100이요. 네. 그럼 흙은 지금 이런 집이죠. 네.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두터움으로 그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둑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반전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구단이 조금 바둑을 느슨하게 두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지현 구단이 거의 두고 싶은 데를 다 두고 있거든요. 본인이요. 지금 이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이지연 구단의 입맛에 좀 더 잘 맞습니다. 맞는 예. 그런 하나, 바둑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셋, 그리고 넷, 이지현 구단의 그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바둑이 됐어요. 네. 예. 뭐 큰 무리 없이 지금 중반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흙도 엷은 돌이 없습니다. 흙이 엷은 돌이 없을 때는 백이 중앙이 아무리 두터워도 큰 집을 내기가 어려워요. 이 바둑은 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백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본다면 마지막 중앙의 집을 하나, 좀 둘, 최대한 늘려서 네. 지금 반상을 보시면 이곳과 이곳밖에 집이 없어요. 그 두 곳의 집으로 흙에 여러 군데 펼쳐진 집을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역시 중앙으로 향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여기를 와야 최대한의 집을 지을 수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의문이 드는 수인가요? 약간 있긴 한데 여기를 두면 나가서 백의 반발. 근데 사실 이런 데가 또 선수가 되면 네. 자체로 있고 젖혔을 때 이걸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끊어서요? 거의 안 될 것 같네요. 네. 둘, 셋, 그리고 자체로도 다섯, 아래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찔러가죠. 왜냐면 지금 백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 희망은 그곳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뭐 뒤로 받는 건데 자체로 이렇게 되면 조금 당했죠. 그래서 최정 구단도 뭔가 좀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위쪽이 이게 선수 30초. 지금 위로 돌려면 이거를 셋, 넷,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일곱, 오, 치반.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둡니까? 좀 덩치가 커졌죠, 중앙이요. 아니 이건 약간 좀 아니 이지영 구단이 바둑을 갑자기 왜 10개 두죠? 아니, 원래 엷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왜 네. 엷음을 자초할까요? 바둑이 우세한데요? 그쪽으로 젖혀서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흙은 타개하는 수단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국면은 좀 여유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뭔가 이곳에서의 그 공방 자체는 흑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굉장히 실전적이네요. 다섯. 원래 평소 같았으면 둘 수 없는 수인데 지금 딱 국면의 특성상 이곳을 또 살아가게 되면 아래쪽이 비어 있고 또 위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파워할 수 있는 상황의 바둑이죠. 네. 보통은 이상한데 이거는 글쎄요, 뭐 이후의 진행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전적인 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선수가 되는 자리죠.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호구로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군요. 이제 여기서 네. 이게 느는 건지 호구 치는 건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늘고서 다음에 이거 살리는 것과 한 칸 뛰는 것을 맛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아니라면 호구 치고 여기를 둘 때 뭐 젖혀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네, 시도할 두 수도 가지 다 될 것 있겠는데요.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느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해요. 자, 양쪽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구 치는 교환 자체가 대선회거든요. 지금은, 네. 지구는 여기 호구가 아니라 한 칸 뛰어야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백이 붙여가서 성과가 있었을까요? 두터워지긴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상황 자체가 흙이 좀 이렇게 타개가 어렵지가 않아서요. 네. 이것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국면은 점점 여덟. 좁혀져 가고 있고요. 아, 그래서 먼저 하는군요. 네, 이 자리는 너무 아파요. 네. 당하면 이것까진 되지만 이거 둘 때 자체로 몇 집을 당한 겁니까? 와, 이건 뭐 자체로 한 5집 당한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흑이 반발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일단 2점을 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늘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살려오면서 뭔가 연결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30초 하나, 연결한다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2점이 사실 그렇게 뭐 두텁긴 하지만 집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곳은 아닙니다. 한 7집 정도 될까요? 사실 7집은 이런 자리가 더 클 수 있어요. 백이 이렇게 가는 게요. 근데 흑이 먼저 뒀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두는 건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선수를 했고요. 점점 변화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 5, 10, 20, 30석집 하나, 이곳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40 넉지, 47, 두 번 51, 남았습니다. 56, 60, 한 5집 정도 났네요, 그래도. 네. 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불어난 거예요.
두텀의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흙은 여기가요. 15집 조금 약한데요. 지금 두는 순간 15집 더 나고요. 일단은 한 둘, 셋, 15집 봐야 네. 됩니까?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여덟, 15집 보겠습니다. 아홉. 흙은 이른 집을 지금 상황에서 넘지는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네. 100이 한 조금 더 보면 65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65, 63 뭐 요 원절이에요. 네. 지금 딱 확정가로 계산만 봤을 때는 많이 추격은 했어요. 흑돌 차례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을 이었고요. 역시 이곳에서의 처리 자체는 최정 구단이 좀 두텁게 됐습니다. 이주영 구단이 실전적으로 응수했지만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형세는 조금 근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주영 구단이 좋아요. 예. 중앙에서 흙의 엷은 자리를 노력하면서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올렸고요. 마지막 하나, 둘, 차이를 좁히는 네.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받지 않으면 나와서 이 끊는 게 됐기 때문에 끼웠을 때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면 여기도 받아야 되고 차단이 되니까요. 뭐 다 끊기지는 않더라도 일단 자체로 집으로 크죠.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지영 구단이 지금 약간 마음을 놓고 있다가 조금 심상치 않아졌어요. 형세 자체가. 이렇게 한 번만 더 느슨함을 보인다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미세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아직 끝내기의 변수는 있습니다. 자, 좌변 끝내기 그리고 중앙도 남아 있고요. 하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딴애 교환했고요. 여기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두면서 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중앙이 두터운데요. 이 변하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최정 구단은. 네. 흙이 연결을 했었을 때 이 흙의 두터움으로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여기 두게 되면 일단 뭐 자체로 공배가 차기 때문에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끝내기 자체가 좀 아파요. 여기 두면 마지막 반발이 안 되죠. 하나, 끊고 이어야 되는데 나와서 네. 위쪽이 끊기니까요. 그러면 그냥 여기 두게 되면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또 선수가 됩니다. 있을 때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자체로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 두 점 잡는 게요.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게 된다면 이 넉점까지 잡혀버리고요. 네. 네, 좀 전에 그런 형태가 있었고 지금 여기 아니면 이거 끊는 거요. 네. 그리고 변. 세 군데 이제 큰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크네요. 모두 큰 자리라서 초읽기 속에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가 크기 크네요. 그렇군요. 왜냐면요, 귀가 이렇게 두고 자체 나중에 된다고 보면 이게 여기가 10집짜리예요. 10집이 두터운 곳이라서 아무리 여기가 이제 다음에 두고서 뒷맛이 있더라도 네. 끝내기 있더라도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한 7집 정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큽니다. 네. 자, 후속 끝내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끝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수 끝내기를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네요.
백도 맞고 흙이 이었을 때 백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반대쪽도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냥 홈을 쳐야 그냥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선수. 아, 선수군요. 아, 여기 선수 되면 이거는 지금 개가가 또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여기 선수 당하는 거는 이지원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약간 약간 무심코 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도 네. 이거 하고서 백한테 그냥 받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시킬 수 있죠. 그때 이제 이걸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두려고 두텁습니다. 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당하면 얘기가 네. 달라집니다. 다음에 끊는 게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봤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물론 흑돌이 여기 와서 다음에 이제 젖히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곳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 두터워요.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은 어떻게 보강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백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 여기를 늘게 양쪽을요. 되면 네.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효율적으로 지켜갑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 한 점 쪽으로 지키게 된다면은 끝내기 수단이 또 있었던 거죠. 받게 되면 젖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리로 남죠. 네.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지영 구단 여섯, 이제는 좀 긴장을 일곱,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추격이 확실히 됐습니다. 이지연 구단과 최정 구단 입단 시기와 또 구단 승단한 시기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지연 구단은 2010년 4월 4일 이 내신 입단으로 성공을 했고요. 자, 최정 구단은 2010년 5월 17일 날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별 차이 없죠. 네. 한 달, 한 보름 정도 차이 나나요? 예, 입단이 이전 구단이 그 정도 좀 빠른데요. 비슷한 시기에 입단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두 기사가 같이 2010년 상반기 입단자 그 면장 수여식을 네. 같이 했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되네. 보면은 입단 동기라고 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젖힌 수를 당연히 둬야 되죠. 여기 안 되면 이 자리가 너무나도 큰 곳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사실 여기서 이런 데를 여섯, 붙여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여기 한 점을 예를 들어 단수를 쳤을 때 이거 안 받고 버티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받아야 되면 호구 쳐서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냥 막았네요. 형세는 최정 구단이 추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조금씩이요. 그래도 그 전에 좀 격차를 그 전에 좀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벌려놓았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이곳이 남아있고 중앙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여기 뭐 큰 그것이 없다면 중앙이 커요. 네. 교환을 하나 하고요. 선수인가요? 거기는 그곳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당해도 여기 이 정도 아닙니까? 석집 났으니까요. 여기가 한 넉집 정도의 끝내기를 역으로 당하는 건데 30초 하나, 둘, 글쎄요. 왠지 이건 안 받고 싶은데요. 아. 그냥 중앙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럼 뭐 시간 연장책이고요. 시간 연장책 굉장히 위쪽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아, 그걸 역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뭐 투근 당하는 입장이라서 그냥 당하고서 다른 곳을 두게 되겠네요. 그냥 그렇네요. 뭐 흙에, 자연스럽게 네. 네, 고민을 덜어주게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되네요. 여기는 당했어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했기 때문에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손이 돌아올 겁니다. 이 자리죠. 100이고 받을 때요. 최종 구단도 당연한 수이기 때문에 바로 착점을 하지 않고 마지막 판 전체를 하나, 둘러보면서 네.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를 봤고요. 이거 당하게 되면 이곳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20넉 집에 30 셋, 넷, 다섯, 한 여섯, 30넉 집 정도요. 40, 51. 여기는 좀 집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네요. 51에 흙은 67집 정도요. 100은 여기를 이제 했고요. 이곳의 집이 살아가게 되면 30집, 56, 58, 59. 여기는 한 집, 30초 하나, 한 집 이상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쉬운 집 다섯, 정도 여섯, 나는 것 같거든요. 일곱. 바둑이 생각보다는 예, 큰 차이가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이런 거를 이거 근데 중앙 두게 되면 백도 이런 거 다 하는다는 가정 하에서 얘하거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이전 구단이 유리하긴 하지만 네. 국면은 뭐 아직도 미세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 끝내기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정 구단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역전까지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끝내기 수순은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최정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8강 2경기. 30초 하나, 네. 네, 둘, 이지연 구단이 넷, 여기 젖히는 교환을 했죠? 교환을 네. 했는데요. 크게 걸리고요. 이지원 구단은 여기 끝내기를 하고서 여기를 두거나 그냥 두거나 이제 남았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인데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지 않으면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득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마지막 하나, 득이 아닌 것 같은 교환인데 집이 낮다고 보기도 조금 네. 어려울까요? 일곱, 여덟. 아 먼저 두네요. 아, 먼저 두는 것이 묘미가 있나요?
지금 흑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형세 자체가 지금 큰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최정 구단이 추격을 하면서 네. 바둑은 이건 어느 정도 미세해졌다고 봐야 돼요. 자, 이 중앙을 연결하지 않고 먼저 붙였는데요. 백도 반발하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반발은 마지막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네.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여덟, 들여다보는 게, 아홉. 어우, 그거는 빈 삼각. 이것도 반발인가요? 아니면 교환만 해두고 다시 막아가는 의도일까요? 최종 구단이라면 아니 지금 반발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흑이 여기 말고는 지금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돼야 교환이 돼야 둘, 막고 셋, 넷, 끊고 이렇게 다섯, 빠져나오는 게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 교환 자체를 지금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 악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단순히 그냥 두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하는 거는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하는 거는 그냥 안 돼요. 위에 잡혀서. 자, 흑도 수순이 중요한데요. 이지연 구단이 약간 위험한 마지막 뭔가를 좀 더 하려다가 분명히 미세하다고 보고 지금 일단 역습을 당했거든요. 네. 다섯, 지금 시간이 여섯, 일곱, 지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막았어요? 어? 그냥 막았어요? 교환 없이요? 끊어갔을 때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위쪽으로 버리고 이곳이 선수란 얘기죠. 네. 이곳이 선수고 이 5점을 이 2점을 잡게 되면 여기 한 5점 이상 날 수 있죠. 자, 일단 끊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수일기가 지금 이런 곳에서 단수 칠 수도 있고 이런 곳을 붙이는 여섯, 일곱, 걸 노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붙입니다. 아. 여기를 붙였을 때가 먼저 붙여가는 것이 또 묘미가 있군요. 고비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바꿔치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흑우 치게 되면 흑이 노리는 거는 끊고 단수 치고 둘 때 여기를 다 마지막 해두고 하나, 그냥 둘, 이곳을 셋, 이어버리면 돼요. 네. 여섯, 그러면 이곳 넉 점 잡히거나 이게 전체가 다 잡혀요. 아. 위로 이었고요. 이제 이것도요. 여기를 지금 늘게 되면 이 한 점을 못 받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여기 뭔가 큰 수가 없으면 지금 사활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어떻게 되는 사활까지요? 겁니까? 단수 치고 이거 끼우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점 받아야죠. 아, 네. 여섯, 끊으면요? 일곱, 이 살을 수 있습니까? 여덟, 어, 아홉. 아, 시간 연장. 와, 시간 연장책이 지금 있는 게 천금 같은 시간 연장책이네요. 지금 아래쪽에서 이거 끼워서 끊는 거 되면 지금 단수 쳤을 때 베이 곤란해요. 만약에 이 사활을 보시죠. 여기가요. 지금 뭔가 맥점을 할 시간이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건너붙여야 되는데요. 물론 네. 여기서 이렇게 흑은 한 점을 서로 잡고 따내면 여기 살아요. 근데 이 마지막 건너붙이는 하나, 상황에서 뭔가 둘, 다 잡으러 가는 게 셋, 없습니까? 이 상황이요. 아, 여섯, 이 상황에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두죠? 빈 삼각으로 빈 삼각으로 만들어 두면 그 위쪽은 단수가 안 될까요? 선수고요. 여기를 단순히 이어야 되면 막는 게 선수고 네.
이 궁도가 살 수가 없거든요. 네. 파워에서. 지금 안에서 못 사는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이지원 구단도 하나, 단수 쳐갔죠. 그 수를 결행을 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이거 어떡하죠? 이거 못 나가면 안 되는데요. 아홉, 그래서 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손해요. 대손해 봤어요. 붙여놓고 단수 치는 수순. 최정 구단이 네. 유일하게 강간 데가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붙이는 거였어요. 네. 여기 늘면 지금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미 못 나가요. 하나, 어차피 여기는 끼웠을 때 곤란해요. 네. 다섯, 여섯, 지금 흙이 이거 늘어놓고서 여기 선수 활용 다 하고서 하면 그렇네요. 여기 악수만 들어갔죠. 이거는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정말 약간 우세한 정도, 뭐 한 8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막 8집, 7집 그 정도였는데 여기서 분명히 백이 이 한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흙은 이곳까지 들어갔고요. 그거는 손해가 커요. 결정타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에서 마지막 이지원 구단에 하나, 붙이는 둘, 수순. 셋, 그러니까 뭐 이지현 구단이 네. 그 여기 형태에 대해서 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 백이 넓기 때문에 이 붙이는 거 들어가면 뭐 어떤 식으로는 끊지 못한다라고 그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확신은 하지 못했지만 네. 정말 이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좀 구상했던 그림을 하나씩 찾아갔고요.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하나요. 셋,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깔끔하죠. 여섯, 알기 쉽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뭐 이거 정리하던가 뭐 안 해도 됩니다. 이 자리가 가장 커요. 지금 여기 두는 순간에 반상의 큰 끝내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 연결하는 게 선수로 들을 수도 있나요? 여기요. 지금 따내는 것이 마지막 하나, 선수잖아요. 셋, 크기 네. 이교환을 다섯, 안 하면 이것도 이제 따내는 것 때문에 좀 괴롭네요. 아홉, 예. 이거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요. 네. 지금 사실 이거 따내는 거는 원래는 이제 찝는 게 선수가 돼서 네.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여기 아래쪽에 또 찝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의 이수가 선수가 안 되죠. 그러면 따냈을 때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이 2점 잡히는 게 생겨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추격하는 흐름에서 아쉽네요. 최정 구단. 생각보다 미세했어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흑은 이제 역끝내기 중에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맞거나 아니면 이곳을 두거나요. 이건 석집자리 역끝내기고 이거는 이제 거의 백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흑이 받아야 된다고 보면 자체 두 집에 이제 이거 따내는 거 남은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교환이 된다고 다섯, 보면 여기가 큰데요. 여섯. 이건 근데 패가 걸린 문제라서요. 아예 그냥 이곳 양쪽 다 당해도 네. 이 자체 여기가 크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끊겼을 때 여기 두고 들여다보면 위쪽에서 안형이 없고 여기도 약간 나중에 좀 가일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두터운 곳입니다. 안정적인 네. 끝내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의 선수입니다. 이 남아있는 끝내기 숫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형세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뭐 넣는다고 뭐 가정을 했을 때요. 12 마지막 하나, 지금 흑이 이런 집 이런 여기 따는 게 있군요. 이런 한 집은 확보가 돼 있네요. 백은요. 이곳이 이게 29집이에요. 자체 집도 많이 줄었고요. 네, 백은 60집입니다. 지금은 10집 조금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제 느낌에는 석집 이상은 손해봤어요. 석집도 네. 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되고 선수로 이걸 끊어준 거거든요. 이게 끊어준 거 자체가 한 집 손해고 네. 여기를 흑이 두 번을 들어와서 요 애초에 이 붙였던 이 자리가 또 살아간 것이 또 수학이에요. 그럼 여기서만 제가 보기에는 두 집의 석집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붙였을 때 원래는 호구 쳐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붙이는 자리가 아니었죠. 네. 날일자 두고 이을 때 두면 막아야 되는 자리가 이어진 거예요. 후퇴를 한 거고요. 이거는 석집 훨씬 더 차이 나네요. 예. 여기서 그러면 이 손해를 안 봤으면 이 바둑은 진짜 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최정 구단도 미세하게라도 계속 좀 뒤처지는 형세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역습의 기회를 노린 건데요. 네, 이거는요 여기 당한 거 치면 이건 제가 지금 한 석집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넉집 이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만약에 빈삼각을 하고 그리고 막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막아갔다면 중앙에 흑이 2점 연결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백이 막고 흑이 연결할 때 그때 중앙으로 백이 손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지금은 10집 더 차이 났어요. 지금 한 12집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네. 글쎄요. 또 수가 너무 잘 보여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정 구단이 계속 그 후반 들어서는 조금씩 추격을 하고 그 냉정하게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여기 네. 붙였을 때 찬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묘하게 이지현 구단도 그 미세했기 때문에 최대한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타이밍이 묘했어요. 그때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네. 결국엔 여기서 이제 흑백이 굉장한 손해에 실점을 입어서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근데 딱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일곱, 그 이후에 끝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더 긴 바둑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최정 구단이 항복을 했습니다. 아쉬워하는 최정 구단인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짚어갈까요? 역시 중앙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한 형세에서 나왔던 실수였기 때문에 네, 지금 더욱 아쉬운데요. 두 대국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뒤로 받았으면 네. 이 바둑 미세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의 차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리를 좀 확실히 하면 뭐 7집이든 8집이든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 정리를 모르겠어요. 지금 흙이 뭔가 여기를 선수 교환하고 이걸 살리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하는 건지 그거 자체가 어렵고요. 제 생각엔 이거는 뭐 실전을 해봤어야 알겠지만 반집 승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구 흑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 최정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전 진출합니다. 네, 오늘 이지연 구단과 최정 구단의 8강전. 오늘 바둑을 총평을 해본다면 네. 이지연 구단의 장점이 더 묻어난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종합해 보면요, 그 초반 아주 이제 극초반 한 30여 수 정도까지는 최정 구단이 아주 미세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행마에서 좀 발이 느린 수들이 한 2군데 정도는 나왔고, 그래서 국면은 오히려 이지연 구단이 좀 오히려 더 편하게 갔고요. 그 사실 중반 이후에는 이지연 구단의 동무대였는데 이 끝내기 접어들면서 중앙 부근에서 이지연 구단의 조금 그 보이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야금야금 추격이 됐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지연 구단이 그 중앙 방면에 붙였을 때 오히려 최정 구단이 그냥 받았다면 국면은 굉장히 미세한 승부로 갔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최정 구단은 딱 그 승부사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네. 여기서 찬스 왔다. 네. 라고 끊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지연 구단의 결정타를 맞아서는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덫에 걸리고 말았네요. 네. 네, 두 기사는 오늘 대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바둑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두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지연 구단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개가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미세하다고 보긴 했었는데 끝내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때 50대 50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지연 구단 오늘 바둑은 뭔가 중반 이후에는 확실히 좀 우세한 흐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초반에 조금 기분 안 좋게 쌓여가지고 중반에는 확실히 잘 돼가지고 좀 낙관하고 있었는데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반대로 최정 구단은 그 빈삼각으로 두어갔을 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네, 저도 사실 뒤로 받는 개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갑자기 되는 것 같아서 네. 뒀는데, 네, 안 돼서 갑자기 끝났네요. 그 붙이는 수가 왔을 때는 조금 어려웠나요? 흙이 변 쪽이에요. 그때는, 네, 중앙 아니면은 변이나 하나는 무조건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아쉽네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두어갔으면 이 형세가 어땠을지 궁금한데 네. 어려웠겠죠. 네, 그때는 네. 끝내기 자체가 어려워서
실전이 돼 봤어야 알 수 있었던 장면 네, 같고. 예.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지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 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한 판만 이기면은 대망의 결승전이거든요. 네, 일단 처음에 일단 결승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봤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판까지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다음 판 이 상대가 나현 구단이에요. 또 상대 전적에서는 2대2로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현이랑은 평소에 국대 리그전에서도 많이 도왔고 워낙 강한 기사이지만 그래도 뭐 승률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좀 잘 준비하면 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정 구단은 오늘 8강전 패하게 되면서 조금은 아쉽게 되었어요. 지난 16강전에서 우승까지 노려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었는데 자, 이번 시즌은 아쉽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이번 대회? 네, 일단 저번 이기고 오늘 바둑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남은 맥심 커피배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현 구단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4강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기사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좀 실수가 등장하면서 약간은 허무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네. 두 기사도 약간은 좀 얼떨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이 승부란 게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묘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지현 구단은 계속 유리하다고 봤는데 뭔가 손해를 보면서 쫓기는 입장이었고 거기서 뭔가 좀 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뭔가 승부를 걸어갔는데 최정 구단의 원래 마음은 뒤로 받고 그 개가가 만만치 않다라고 봤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 흙의 돌이 굉장히 엷었기 때문에 추궁을 하고 싶었고 그 네. 추궁을 하는 순간 어제 바둑하고 비슷하게 추궁하는 순간 만만치 않게 되는 순간 그 찰나의 승부는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지현 구단과 최정 구단의 대결에서는 이지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 대진이 한판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현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빅매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8강전입니다. 변상일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결입니다.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인류 기사 간의 대결인데요. 이 상대 전적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신민준 구단의 판인가요? 네. 제가 정확히 지금 신민준 구단하고 변상일 변상일 구단의 구단이, 그렇죠. 대국인데요. 왜냐면 신민준 구단이 변상일 구단한테 지금 7연패를 당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신민준 구단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력을 단단히 벼르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상대 전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신민준 구단은 정확히 7연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